12월 5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호의 수질이 5년 뒤에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해수유통 같은 큰 틀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지역적인 대책만 잔뜩 내놨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으로 변한 새만금호,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썩은 갯벌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새만금호 수질은 올해 가뭄 탓인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새만금호 내부 수질은 농업용지 수역은 6등급, 도시용지 수역은 4등급으로 목표 수질인 4등급과 3등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비관적인 것은 5년 뒤인 2020년에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이 2020년에 마무리되더라도 도시용지 수역은 3등급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전주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현재 새만금 유역에서 27%만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50%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향후 수질 개선의 변화 추이 등을 매년 점검 평가해서 필요한 보완책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위원회 제4기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위원회가 1년 만에 열렸을 만큼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가 뒷걸음질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투정만 열심히 했지 얻은 게 별로 없다고 푸념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의 개선 방안이나 가능성을 찾지 못하면서 수질에 대한 해법과 내부 개발 방향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인 국제공항 건설 문제가 사실상 성사 단계에 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전북권 공항의 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실제 건설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 원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히 5차 공항계획 수립 시 공항 건설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한 부대 의견은 내년 초 확정될 5차 공항계획에 전북권 공항이 이미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공항이 제일 중요하고 도민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해준다는 게 보장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그런데 이게 부대 의견에 절차상 필요한 사전 타당성 용역은 해당 지역 항공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도가 항공대 용역으로 이미 수요를 입증한 바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착공을 위해서는 공사비 수조 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공항 건설은 사전 조사부터 완공까지 보통 10년이 걸리지만 새만금 공항은 계획 반영 시점부터 사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차 공항 계획에 포함된 제주 2공항이 4년 만인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영남권 신공항도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은 공항 건설을 최소 3, 4년가량 앞당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부지 확보와 땅값 보상에만 3, 4년이 소요되고 2조 원 안팎의 큰 비용이 들지만 새만금 지역은 지금이라도 당장 착공이 가능합니다. 새만금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떤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이나 민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한 7, 8년 걸렸다면 우리는 좀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충남 서산 비행장 역시 새만금 공항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수요가 겹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청주 무안공항의 집중적인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종자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획일화된 종자만 생산하면서 다양한 먹거리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소농민들이 몰락하는 현실도 종자의 다양성과 나아가 종자 주권을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종자기획보도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자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은 교배종, 즉 F1 종자 생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F1 종자는 2세대의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채종해서 쓸 수가 없고 시장에서 매년 종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 거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종자 회사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일반종 시장이 F1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종자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아주 1년에 세계적으로 연평균 5%씩 증가하는 걸로. 기업의 종자는 다양성과 거리가 멉니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 역시 다양한 품종의 먹을거리를 접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통 경로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내면 농가도 좀 다양한 종자들을 재배하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농산물들을 획일화된 종자가 아닌 다양한 종자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자 생산의 원천인 중소농들이 살아나야 농촌을 든든히 지탱할 수 있고 식량 주권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 시장을 보완하는 농산물 유통망이 마련돼야 진정한 종자 주권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전시회와 공연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성의 소년들로 구성된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전주를 찾을 예정이고 첫 전시회를 연 여류 작가들의 열정이 연말 화단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열대 우림 속을 걷는 코끼리. 하지만 세상과는 동떨어져 미래로 가고 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사막의 강렬한 뜨거움은 원색의 잎들로 표현되고 낙타는 조용히 이상의 세계를 응시합니다. 한지의 수묵채색 작업을 하는 장지은 작가는 첫 전시회 제목을 그대로 보다로 정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이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길의 모습을 형상화한 정성스러운 글귀. 누군가의 영혼에 내리는 따스한 봄볕 같은 손길이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입니다. 17년간 글씨를 써온 중학교 교사인 소자혜 씨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들을 글씨로 담아 첫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말보다는 품격 있는 글씨로서 전해주면 좀 더 울림을 줄 것 같아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선 오는 9일 천상의 하모니로 불리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6일 일요일엔 삼성문화회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열립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파행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여당의 무책임과 야당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누리예산의 파행은 파탄 지경인 지방교육 재정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교육을 내팽개친 망국의 조치라며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집행할 누리과정 예산은 833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편성 예산 가운데 전북 몫은 150억 원에 그쳐 700억 원 정도 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3년 전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으며 올해 4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당시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전북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행한 감사가 오히려 부당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거부와 관련해 도내에서도 비주류 측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비주류 측인 유성엽 의원은 연이은 참패와 당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다른 의원도 명분을 잃은 메시지로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당무 거부나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당무감사원도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군산 기계공고의 교장 재공모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당초 논란이 됐던 지원 제한폭을 확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전문직과 사임한 지 2년이 안 된 운영위원은 응모할 수 없도록 하고 오는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동문이 응모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동문이 배제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석교사도 응모할 수 없습니다. 주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내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풍류 피아니스트 임동찬과 함께하는 아리랑 소리랑 공연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1회 라면 치즈 음악회가 오늘 임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전북 소극장 연극제 참가작인 전북연극협동조합의 2번 결혼하는 여자가 오늘까지 전주 창작소극장에 마련됩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오늘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선보입니다.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구세군 전라지방 자선냄비본부가 오늘 전주 노송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남원시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남원의 청년과 여성을 주제로 백인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오늘 저축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경제특강을 진행합니다. 제22회 전주시장배 전국 오픈 동호인 탁구대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8도, 전주 9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